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2021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검찰 조직 개편안에 관한 공문을 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확인해 제출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 공문 내려온 거 제출하시는 게 어려운가요? 실무자들이 아마 뒤에서 충분히 가급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이면은 후보자께서 법무부에 계실 때인가요? 2020년 3월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달에 나왔으니까. 법무부가 정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검찰이 이거를 이행한 실적을 좀 달라. 이거를 작년 6월부터 요구를 했는데 여태 아무 소식이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했다 이런 자료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셨죠 심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던 그 헌신적인 공직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봉사하실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건 답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정기관입니까? 사정기관이라고 통칭되고 네. 있습니다.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입니까? 인권옹호기관 당연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인 게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수사기관인 게 맞습니까? 공소기관인 측면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전제됐을 때만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인데 그거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 옹호 기관이다 얘기하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에 관한 문제, 이 위험성, 그다음에 형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공수처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여쭤본 말씀이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또 총장님과 생각이 어떤 점에서 갖고 다른지를 위해서 여쭤보는 얘기인데요. 지금 총장님, 후보자님 뒷면에 보시면 법사위 여러 번 오셨겠지만 저거 눈여겨 못 보셨을 겁니다. 예. 흠흠신서 서문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국사 공부할 때나 정약용 선생 처작 중에 흠흠신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여기 와서 구체적인 내용의 흠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새기게 됐는데요. 흠흠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저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세 줄 보십시오. 흠흠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흠흠신서를 정약용 선생이 쓰신 해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800. 네, 1800년대 초반이겠죠. 예. 경조 때니까 예. 1822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딱 200년 전입니다. 그렇죠? 200년 전에 선조들이 말씀하시는 저 교훈에서 우리가 과연 한 발짝이라도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대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과 검찰 조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다라고 자임하고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준사법기관이라는 명칭을 남들이 인정하지 하든 하지 않든 앞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200년 전 선조가 말씀하신 거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뒤로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사람이 천권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덮어두고 모른 채 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어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200년 전 저 선조께서 개탄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이고 가장 비정치적인 조직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혁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개혁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은 앞으로 200년 후에 다시 한번 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완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 개혁해 주셨으니까요. 그걸 빨리 안착시켜서 그것이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새 총장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런 검찰의 취지를, 검찰 조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 예. 중립성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한테 단죄를 하라고 묻는 사람은 스스로를 최소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공정했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식구 감싸기,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검찰 편의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왔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불신이 싹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기관입니까? 법 집행기관인데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의 핵심이라서 약간은 그런 측면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권력기관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그 인상에 대해서는 뉘앙스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권력기관이 친근하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해 보니까 검찰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자, 국민이 정말 억울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는가를 좀 계속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조직에 대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검사로서. 검사가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하는 거를 조직에 대한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검사를 해보셨으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사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 대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나 범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수사기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현장에서 증거인멸했다고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적에 그 사유로 쓰시죠.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법원이 증거인멸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발부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룸사롱 접대 검사라고 징계 대상이 돼 있거나 기소된 사람들 전부 다 휴대전화 갖다 버린 거 아시죠? 그리고 없다고 한 거 아시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언론 보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죠. 예? 예, 언론 보도는 예, 보고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총장과의 통화 내역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있다.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